46페이지 주택조합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좀 깝깝하게 생각하는 게 주조합입니다. 이게 조합이 굉장히 우리가 정리할 게 많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46페이지 나오죠? 페이지는 46페이지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시험은 주택조합이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 이제 주택조합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합원의 구성원이 몇 명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조합원의 수입니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이든 원칙적으로 2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다 20명 이상이에요. 원칙은요. 다 20명 이상. 그런데 리모델링만 예외를 둡니다. 단 20명 미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예외 규정이 있고 다 20명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과 직장은 이거 말고도 별도의 우리가 항목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주택의 건설 쪽으로 간다면요. 이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입니다. 조합원이 50%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이 넘으면서 일단 50% 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을 만약에 결성하겠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1000세대를 짓겠다. 1000세대의 지역조합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적어도. 그렇습니다. 500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절반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 50% 이상이, 한 10몇 년 전에는 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진다 그러면 20명만 조합원이 있으면 나머지 980명은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 그러니까 제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는요, 돈 벌기 좋죠. 예? 그때는 돈 그냥, 그때 조합 만든 사람들은 그냥 보따리로 그냥 돈을 쓸어 담았다 그러잖아요. 가만히로 막 돈을 쓸어 담았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980명을 전부 다 일반 분양을 하니까. 지금은 절반 이상이 넘어야 된다 했죠? 요 규정이 들어간 지가 10년도 안 돼요, 여기. 모든 게 그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정착되고 난 다음에 돈 벌기가 힘들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드론 있죠, 드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드론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이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공중으로 뜬다니까? 드론이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공중에 상하로 좌우 막 움직여요.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라는 이야기지.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그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금액이 얼마일 때 10억 원 넘어요. 10억 원. 10억 원 있는 사람은 사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항공법도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면 못 가겠죠. 이거 아직 법률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 항공법 개정해야만이 이거 운행이 가능해요. 특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오토바이 면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날아다닐 때는 이제 항공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아직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 가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미래가 금방 다가오겠죠, 이제. 그건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자, 먼저 지역이든 직장이든요, 똑같이 자격은 뭐냐면은 자격이 지역이나 직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 단위입니다. 시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됩니다. 거주한 주민입니다. 단위 이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게 있죠. 투기 과열 지구는 1년 전부터 적어도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1년 전부터 이제 거주가 돼야만이 자격이 있다 이 말은요. 적어도 1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6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지역이고 직장은요. 삼특이광 시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가 시도 단위이기 때문에 요 시라는 거는 삼특이광을 말합니다. 앞으로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서리특이죠. 특별이란 말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특별이란 말이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시군입니다. 단위가. 삼특이 광시군에서 같은 직장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요거 두 개는 각각의 조건이잖아요.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조건. 공통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돼야 됩니다.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또는 적어도 80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된다. 한 채를 소유한 자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택이 전체 주택이 없거나 85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자격을 줘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자격이고요. 여기는 그 지역이나 직장마다 자격이 다 있겠죠. 리모델링은요. 아파트를 자기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자. 근데 만약에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주택 외의 시설과 함께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인데 여기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뭡니까? 백화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주택 외의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주택 외의 시설하고 함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그러면 주택 외의 시설도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같이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시설, 별도로 이제 복리시설 있죠? 복리시설과 함께 리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주택의 상가, 단지, 상가주택 있죠? 그럼 아파트 단지 상가의 복리시설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복리시설과, 이때 복리는요, 분양받는 복리를 말합니다.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말합니다.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 분양. 상가 분양이죠. 이런 거는 이제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 소유자도 자격을 같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함께 안 할 때는 그냥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거 끝이 요거 다 해요.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이제 발주택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조합의 발기인을 만들 때 발기인의 조건은요 1년 전부터 다 거주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1년 전이고 요거는 그냥 같은 직장만 있으면 되고 조건이 발기는 6개월이 아니고 1년이라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격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조합 중에서 이때 조합은 직장과 지역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를 제일 먼저 신청합니다.
설립인가 신청하죠. 그럼 설립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특위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냥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하시면 됩니다. 이특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인데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설립인가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여러분들 있죠? 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사용 권은 있죠. 그 토지를 사용할 수는 권은이라 그러는데요. 적어도 토지 사용권은 5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거 사용권은 50% 이상 확보해서 조합원을 먼저 모집부터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조합원을 먼저 모집한 상태에서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 모집을 먼저 한 상태에서 인가 신청이 돼야 되니까 인가 신청할 때는 서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역과 직장 조합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요겁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은 일단 조합원을 모집부터 하거라. 모집 신고합니다. 그럼 이때 모집 신고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집 신고할 때에 이제 얼마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된다고요? 50%. 사용권은 토지 사용권을 사용권이라는 거는 꼭 뭐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계약서만 있어도 돼요.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계약서 이걸 다 포함해서 사용권이죠. 사용권은 50%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모집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모집 신고하게 되면 요거 15일인가 될 거예요. 15일. 정확한 날짜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신고 수리를 합니다.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수리를 하게 되면요. 몇 년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되냐면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냐면은 신고 수리가 접수가 된 날로부터 몇 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3년입니다. 3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의 종결 여부를 뭐를 열어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사업의 종결 여부를 뭐를 개최해가지고 총회를 개최해서 종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안에 요거는 이제 제가 글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여기 3년, 2년 이렇게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글자 때문에 그래요. 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요. 이때는 조합의 해산입니다. 해산 여부를 결정하죠. 그럼 이때도 해산 여부 결정도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항상 그래서 청산인이 선임이 돼가지고요 총회를 개최를 하고 다 이때 총회 개최할 때는 청산인이 선임이 돼가지고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 나갑니다. 인가를 신청하는 거 여기 시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시점에서 요게 2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 수리를 한 날부터 3년이지만은 우리가 조합원이 모집 신고되면은요 적어도 설립인가 신청은 조합원이 설립이 된 상태에서 설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업계 승인은 2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2년 안에 못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 설립인가 신청 시에 요 시점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한단 말이죠.
그럼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15% 이상이 확보가 되고 토지의 사용 권한이 80%입니다. 이상이 확보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모두 뭡니까? 만족됩니다. 자, 그러면 큰 줄거리 그리세요. 큰 줄거리. 자, 조합원의 모집 신고할 때는 얼마의 사용권이 필요합니까? 50%.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몇 프로? 80%인데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15% 이상이 소유권이, 자기 소유권이 거기다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표시된 거 있죠? 요거를 꼭 기억하라. 요거는 50%고 요거는 80%입니다. 되겠죠?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조합원의 모집 신고하고 신고 수리가 되면은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으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2년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지 못하면은 만약에 조합의 해산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책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자, 그럼 특히 여기 이제 이거는 뭐죠?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인 경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아직 여기 있어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과 직장조합이 아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합니다. 또 리모델링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울게요. 자, 리모델링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또 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또 왜? 이미 저거는 없는 거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성격 자체가.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요. 설립을 할 때에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를 받고, 뭐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또는, 우리가 이제 허가 신청이죠. 건축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30세대 증가되는 세대수가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은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증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주민 동의를 또 받는 게 있거든요. 요럴 때 주민 동의, 자,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눴냐면요. 이 리모델링 조합은요, 이렇게 동만 할 수도 있고요. 동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동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재건축은 동만 안 돼요.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요, 동도 할 수가 있지만은 주택의 단지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할 때는 뭐도 만족하고 동도 만족하고 뭡니까? 주택의 단지 전체를 만족을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죠. 전체를 리모델링 했을 때는요, 전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동도 만족하고 전체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설립인가 신청 시 이제 주민 동의를 또 다 받아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요. 구분 소유권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 얼마죠? 3분의 2입니다. 근데 동은요, 예, 과반수. 각각 요거는 과반수만 있으면 됩니다. 전체도 각각 해서 각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설립인가 받으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정비사업조합처럼 뭐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지에 등기된다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설립인가를 받았잖아요. 인가 받고 이제 사업계 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요 때는 구분 소유자 및 한 번 더 적어봐요. 예, 요 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요 때는 의결권에 각각 얼마죠? 요게 75%. 4분의 3. 네. 75%를 퍼센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분수를 기억해야 되지만요. 요거는 이제 퍼센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나오면요. 동과 전체가 두 개 다 만족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동과 전체를 두 가지를 각각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동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50% 이상을 만족해도 되지만 50% 이상 나온다고 해서 전체가 50%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도 7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모두 뭡니까? 만족이 다 돼요. 플러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25제곱이 있단 말이죠. 25제곱이 4개가 있고 50제곱이 1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러고 있으면요. 요거 구분 소유자는 몇 명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되죠? 예. 구분 소유자는 6개가 됩니다. 그럼 6개에 만약에 동만 따진다면 3분의 2라고 하면은요, 구분 소유자 3분의 2니까 6개에 만약에 3분의 2다 그러면은요, 4명만 나오면 됩니다. 4명. 4명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나 의결권이라는 게 나오면요, 의결권은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요거. 요 전유 부분의 면적이라 그러죠. 면적에 비례합니다. 비례. 그러니까 2배, 의결권이 2개 줘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25평짜리를 1개씩 계산하면요, 50평짜리는 2개를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5가 1개니까 50이 2개죠. 그러면 총 몇 개 나오죠? 8개 나옵니다. 8개. 8개의 3분의 2, 8의 16에서 6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2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결권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결권 하면. 그래서 각각입니다. 이게 무슨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어떤 단지는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25평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30평짜리도 있고 어떤 건 60평짜리까지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평수가. 근데 의결권이 똑같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평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의결권도 커집니다.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례한다는 거 있습니다. 면적이 비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어떻게 주느냐, 이거는 이제 면적이 막 소수점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관리 규약 있잖아요. 관리 규약을 정해서 이렇게 점유 부분을 정하겠다 해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면적에 비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3분의 2, 동만 할 때는 3분의 2만 있으면 되지만은 전체는 75% 만족이 됩니다. 결국은 선생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지만은 허가까지 받으려면은 75%까지 만족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75% 이상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 75% 이상 나와야만이 결국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이게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인지 허가를 신청할 때 동의요건인지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이거 뭐를 물어본 건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조합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은 사용권은이 나옵니다. 사용권은. 요거는. 사용권은이 나오죠. 모집 신고할 때는 50% 이상이 되면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80%입니다. 소유권 15% 플러스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 받으면은 이제 사업계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에 다시 이제 넘어갔어요. 47페이지 봅니다.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결의 요건. 아니, 46페이지 밑에 46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요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의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각고 모두 요건을 갖춰야 된다. 예, 그래서 1번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엔드입니다.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 두 가지를 갈로 속에 집어넣었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80%하고 15%. 이거 두 개를 갈로로 집어넣어 가지고 갈로 선입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넘어가면은요,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죠. 설립이죠. 예,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는데, 전체는 3분의 2, 각동은 과반수입니다. 전체 나왔잖아요. 그럼 전체 나왔을 때 전체가 3분의 2고, 각동은 과반수죠. 그 다음 동만 할 때는 3분의 2. 그죠? 예, 동만 할 때는 3분의 2만 있으면 각각 3분의 2. 예,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숫자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인가권, 조합의 설립인가권자는 소재지 관할,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때 시장군수 구청장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원래는 이특위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죠. 이때 이특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자치시하고 제주도 같이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요거는 세종시를 말하죠. 세종시고 요거는 이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합니다. 제주도는 그냥 일반적인 도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이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특이. 그리고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합해가지고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특이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을 의미한단 말이죠. 요거. 말 안 해도 이렇게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한테 설립인가 신청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로 도지사한테 바로 가야 됩니다. 자, 하나 넘겨 보십시오. 서류 나옵니까? 예. 지역과 직장조합은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 규약이 들어갑니다. 조합은 명부 사업계획서, 그리고 80% 사용권은 15% 소유권 확보. 예. 그리고 이제 고용자가 근무한 근무 확인서, 이거는 직장조합만 해당하죠? 예. 거기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 확인서에다가 밑줄 쫙 그어보세요. 직장조합만 해당한다고 됐죠? 밑줄 쫙 그어놓고 25회 적어놓으세요. 25회. 그 옆에다가 25회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25회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역과 지역조합의 서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쭉 창립총회 회의록 쭉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근무 확인서. 이거는 지역이 아니고 뭐만 해당되죠? 직장만 해당되죠. 지역인데 무슨 근무 확인서가 필요합니까?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서류가.
예, 지역은 이게 근무확인서가 필요가 없죠.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 서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게 이제 5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그죠? 그거는 직장만 해당되죠? 예, 그게 시험 문제였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조합은 1, 2, 3, 4번 밑에 1번 대수선은 몇 년이 경과돼야 됩니까?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죠. 10년 이상. 정축은 15년 이상인데 시도 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연수가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 인가도 인가의 내용을 증명한 서류가 있어야 되고 해산 인가도 청산서가 있어야 돼요. 청산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 규약에 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조합 규약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관이 필요가 없고 이건 규약인데요. 그 총회의 의결을 보면요. 의결 정득수에는 반드시 이제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원칙은 총회 의결은 10%,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립 총회나 중요한 의결은 20%가 직접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20%. 예. 20%. 그래 20% 출석을 해야 되는 건 거의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뭐 조합 입문 여기에 오른쪽에 날개 부분 보세요. 0, 20조 3항에서 국토령으로 정하는 부분, 그게 이제 총회 의결을 거치는 거 말하죠. 총회 의결을 거치는 오른쪽에 49페이지 그 작은 글씨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작은 글씨 있죠. 총회 의결하는 사항이 1번 조합 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익과 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말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업무 대행자의 선정과 변경, 시공자 선정 변경, 공사계약 체결,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5번에다가 밑줄 꺼놓으세요. 조합 임원.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는 거, 선임시키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총회 열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놔두시고 8번에 조합 해산의 결의, 해산 시 회계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총회 의결이죠. 그럼 총회 의결은 몇 프로 이상이 출석이 됩니까? 조합원이.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 총회라든지 아까 1번에서 나오는 부분 전부 다 이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전부 다 20% 이상이 출석을 직접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설립 신고가 딱 하나밖에 없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 조합은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설립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요것만. 조합의 설립 신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국민주택을 공급입니다. 공급받기 위한 직장만 해당됩니다. 직장. 그리고요, 요때 이제 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잘 들으세요. 이 공급이 아니고 건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다. 요거는 신고지만은 요거는 뭡니까? 인가입니다. 인가. 왜? 공급하고 건설하고 틀립니다. 건설은 없는 것을 새로 짓는 거고요. 공급이라는 거는 이미 건설된 거를 분양이나 임대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급이라는 거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건설된 거를 분양을 시킨다든지 임대하는 걸 말하죠. 공급이라는 것은. 아시겠어요? 건설은 없는 거를 만들어지는 거 내는 겁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건설은.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미 건설된 거를 아시겠어요? 건설된 주택을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하는 거를 공급이라 그러거든요. 이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그어놔야 돼요. 그것만 신고예요. 그것만. 공급만 신고야. 그러면 건설은 여전히 뭐예요? 인가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공급만. 그럼 만약에 이제 설립 신고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변경도 신고해야 되고, 그죠? 변경도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해산한다. 해산도 신고하죠. 해산도 신고. 이 한 번 인가는
변경인가, 해산인가. 예. 끝까지 해산도 그냥 인가를 받는 거는 그 전부 다 해산도 인가고 변경도 인가인데 신고는 변경도 신고해야 되고 해산할 때도 신고로 끝나는 거죠. 한 번 신고는 끝까지 신고고 한 번 인가는 끝까지 인가입니다. 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인가 받은 거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다시 인가 받죠? 변경인가? 맞습니까? 예, 신고한 거를 만약에 변경한다. 그건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해산도 마찬가지. 해산도 인가 받은 걸 해산한다 그러면은 해산 인가 받아야 되고 신고는 해산 신고.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국민주택 공급 직장 요거 있죠. 요거는 자격이 반드시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무주택자만.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닌 거예요. 무주택자라는 거는 세대원 전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청하는 사람만 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무주택자가 돼야만이 무주택자가 돼야만이 이제 자격이 있어요. 세대원 전부가.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조합원의 자격이 세대원 전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85 이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할 때만 되는 거고, 저거 설립 신고할 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요, 설립 신고잖아요. 그거는 저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조합원은 말씀드렸죠. 자격 요건,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은 52페이지에 지역과 직장 조합의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제한이 있죠. 지역과 52페이지입니다. 양갈로 3번입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제한. 지역과 직장 조합원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밑줄 쫙 해놓으세요. 원래는 이제 설립인가 받으면 교체가 안 돼요.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다. 1번이 뭐냐면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 예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 모집이죠. 그 다음에 2번 결혼이 발생했을 때 충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조합원이 사망했다든지 차합격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정려,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3번 조합원이 탈퇴를 했더니 50% 미만이 되더라. 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예정수가 변경돼 갖고 50% 미만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그 숫자만큼을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보십시오.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갈로를 딱 집어넣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닙니다.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그 조합원의 발기인이라는 게 있고 임원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을 발기인과 임원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임원이라 그러고, 조합을 만들기 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발기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똑같이 자격이, 발기인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결격 사유가 일단 없어야 되죠. 임원과 발기인 똑같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조합의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행자. 그러면 누가 이제 조합의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합이나 주택조합의 발기는 모집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외에는 대행하게 할 수가 없다. 법인인 경우는 왼쪽에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되고요. 개인은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느냐?
등록사업자, 2번에 중개업자, 3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4번에 부동산 개발업에 관한 등록사업자, 5번에 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주택조합의 대행자, 주택조합의 대행자의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일단 이제 자본금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이제 개인은 적어도 얼마 이상 10억 원 이상 있으래요. 요거는 이제 자산평가액으로 따진다는 거고요. 개인은. 근데 법인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5억 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5억 원 이상에 이제 이거는 출자금이죠. 출자액. 그러니까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요건. 대행자 자격. 그럼 대행자 자격은 먼저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가 누가 되냐면 등록사업자. 요거는 이제 주택법에서 말하는 등록사업자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대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등록사업자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있죠. 건설회사가 대신해서 이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있죠. 중개업자도 될 수가 있어요.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정비사업법에 가면은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전문관리업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누가 돼요? 부동산 개발업의 부동산. 요거는요, 일반적인 등록사업자가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사업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법에서 등록한 거고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사업자도 대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신탁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신탁업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금 있죠. 자금의 보관 업무를 직접, 보관 업무, 돈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 조합의 업무 있죠. 조합의 업무.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설립에 대한 인가를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조합의 업무의 대행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업무 대행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든지 조합의 설립을 한다든지 설립에 대한 업무, 설립 인가죠. 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업무. 하나부터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신탁업자는 다 업무 대행 것도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거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는 신탁업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탁업자는 여기에다가 자금의 보관 업무까지 되죠. 그러나 1번에서 4번까지는 자금의 보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탁업자 빼놓고는. 요게 우리 시험 문제였다 이겁니다. 2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2년 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택조합의 대행자가 중개업자인 경우에 중개업자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 자기 갖췄다. 다음 중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할 수 없는 업무는 해서 시험 나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할 수 없는 업무. 요거죠. 자금의 보관 업무죠. 요거 시험 문제 딱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잖아요. 조합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신탁업자도 다 할 수 있는데 자금의 보관 업무만큼은 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번, 2번, 4번은 이 업무를 못합니다. 자금의 보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2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고요. 이제 발기인도 이제
주택조합이 처음에 만들 때는 모집을 하려면은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발기인이.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요. 56페이지 나와요. 발기인이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되고 1년 전부터 주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 있어도 85제곱 이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직장은 이제 그 같은 특광시군에서 거주가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요건이 있죠, 아까. 그러니까 조합원의 요건을 다 어디 갔나?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되기 위한 자격은 첫 번째, 일단 지역이든 직장이든 조합원을 자격을 이미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아까 보셨잖아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 당시에 항상 설립인가 신청 당시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기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조합원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된다. 지역만. 보통 6개월 이상 거주가 되잖아요. 근데 발기는 뭐예요?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당시? 설립인가 신청 당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가입 청약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59페이지 이제 중요한 거 보면요. 4번 보십시오. 59페이지 4번.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이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산. 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될 때까지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아까 이거 잘못 이야기했네. 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네, 그죠? 3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해산 여부가 결정되고요. 한 장 넘겨 보십시오.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종결 여부 결정. 아까 기간이 잘못됐습니다. 요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간이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저거.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제일 먼저 이제 조합원에 모집을 했을 거고, 모집 신고죠. 신고할 때에 적어도 사용 권한이 어때? 50%였습니다. 5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신고 수리가 15일 되면은 여기 맞나 못네? 15일 이내에 이제 조합원의 모집을 신고를 수리한다 그랬잖아요. 수리한 날. 그러면 수리를 했다 그러면은 요게 몇 년입니까? 설립인가 신청이 인가를 받는 게 설립인가를 받는 게 요게 2년이잖아요. 아까 3년이 아니고 그죠? 여기 잘못된 거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도 요게 3년이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설립인가 신청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고전에 하겠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되고 2년 이내 설립인가를 못 받았을 때, 요럴 때는 이제 조합이 아니라 그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건 말이죠. 뭐를 열어서 총회를 개최를 했어. 3개월 이내 개최하죠. 개최해서 이제 그때 사업을 종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거고,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 이때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이때는 조합을 뭐 하겠다? 해산이죠. 해산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뭐를 열었어? 역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죠.
그럼 총회 개최할 때는 조합원이 얼마 이상이 다 있어야 됩니까? 20% 이상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을 20% 하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청산인이 반드시 나오죠. 청산인이 선임이 다 돼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인가 신청은 여기서 이제 인가 신청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조합원의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우리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고 and 사용 권한이 이때 80% 이상을 확보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거는 인가 신청할 때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인가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신고는 신고한 날이 아니고 수리한 날이거든요.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못 받았을 때는 인가 신청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뭐를 못 받았습니까? 인가를 못 받은 거죠. 인가를 못 받았을 때는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받고도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이 아니고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어떤 게 2년입니까? 앞에가 2년이고 뒤가 3년이다 이 말이죠. 아까 그때는 약간 3년 2년이 됐죠? 요게 2년이고 요게 3년입니다. 날짜가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뭐가 순서가 빠릅니까? 60페이지가 순서가 먼저 빠르잖아요. 조합원의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2년 안에 설립인가 신청을 인가를 마치 못했을 때는 종결 여부,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맞죠?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역시 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순서가 책에는 요걸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요걸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먼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뒤입니다. 모집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기간이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가. 그래서 앞에가 3년이 아니고 앞에가 2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가 2년이고 뒤가 3년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규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게 앞에 어떤 절차를 보면은 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요게 먼저 나온다고 해서 요거 3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뒤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합원의 모집 신고 수리가 되면은 2년 이내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못 받으면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은 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요. 인가를 받고도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해산 여부 결정이다. 그럼 다 같이 총회는 몇 개월 안에 개최됩니까? 3개월 안에 개최됩니다. 총회는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개최를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3개월 이내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청산인이 다 선임이 됩니다. 청산인. 그리고 조합원은 몇 분의 몇이 이제 출석이 되나요? 20%.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 나오죠? 가입 신청자 총회 60페이지 보십시오. 60페이지 반달글로 3번. 조합의 가입 신청자는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20%가 출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총회 자체가 있잖아요. 여기든 가입 신청자가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둘 다 똑같이
1번, 2번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최하는 총회는 모든 요건을 같이 되는데, 예, 가입 신청자는 3분의 찬성이 의결이 되고요. 신청자의 20%가 출석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또 뭐요? 해산의 결의나 사업 종결 결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다 청산인을 다 선임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조합의 회계감사가 나오는데요. 자, 회계감사라는 거는 이제 거기 보면은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시군구 청장한테 보고한다 그랬죠. 그러면 2번 보십시오. 2번 61페이지 61페이지 중간에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있죠. 예. 그럼 1번 반달걸 1번 보세요.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를 하게 됐는데, 주택조합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아니고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61페이지 여러분들 책을 조금 고쳐주세요. 61페이지에 양갈로 회계감사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1번 말고 말이야. 2번 말이요. 1번 말고 반달걸로 2번 있죠? 2번에 보면은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적어 놓으세요. 제 말은 요게 빠졌다 이겁니다. 각 호란 말이 빠졌어요, 지금. 그럼 선생님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 왜 틀리냐면은, 자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설립인가부터 나오죠. 조합의 설립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뭐가 됩니까? 예? 사용검사 신청할 수가 있죠. 사용검사 신청일, 또는 이제 임시사용 승인 신청, 임시사용은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청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죠. 3개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 요거는 신청입니다. 신청일로부터 바로 이거는 3개월 지날 필요가 없죠? 예, 요거는 바로 30일. 그럼 요거는 이제 3개월 지나서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받죠? 여기도 30일 이내. 그 결과 끝나면 15일 안에 보고는 그 나머지 그 뒤에 15일이고요. 자, 요 30일 안에 받는 게 1차적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기간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30일이 요게 2차죠. 2차. 두 번째 조합의 회계감사.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회계감사는 이거는 외부 감사를 말합니다. 이 외부 감사는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말합니다. 자체 감사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0일 이내에 바로 어떻습니까? 3차 회계감사. 그럼 회계감사를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만약에 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집어넣으란 이야기예요. 요 부분을 안 집어넣게 되면은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니, 다음에 어느 하나 하면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렇게 되거나 셋 중에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나 각 코의 어느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 번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세 번 감사, 세 번 다 감사 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고민 요거 많이 해봤어요, 요거. 예? 요 고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어가
세계적으로 제일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냐? 우리나라 말은요, 노루스루무리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근데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노루스루무리하다가 없습니다. 세미 옐로우밖에 없어요. 또 푸르둥둥하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푸르둥둥하다. 누렇게 떴다. 다 옐로우야. 누르스루무리하다고 누렇게 떴다고 달라요. 우리나라 말이 정확합니다. 다음에 각 코의 어느 하나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는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집하면서 제가 이거 각 코를 집어넣는데 편집하면서 뭐 각 코 이거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더 말이 어렵게 되잖아. 괜히. 그래서 빼버렸는데 아이고 빼버리니까 이게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책 갖다 버려야 돼 이거. 왜?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음에 우연하게 기회가 된다면 서점을 가십시오. 서점을 가가지고 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딱 찾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책이든 주택관리사 책이든 오늘부터 제가 숙제 드립니다. 우연히 만약에 그냥 일부러 가지 말고 교보문고 이런 데 우연히 갔다. 주택관리사 기본서를 책이 나왔다. 그럼 다른 출판사 책을 보니까 다음에 각 코란 게 들어가면은 정확합니다. 근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거 엉터리다 이겁니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 책을. 아시겠죠? 무슨 말인고? 자, 그럼 결국 세 번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절차 중에서 모집을 먼저 하고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죠. 그게 여기 딱 그대로 나옵니다.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준공검사 받고. 그잖아요. 이 절차를 모르면 안 되죠. 바로 5분만 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